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TSMC 현재 2%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3대 지수 모두 힘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짚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서학개미 M7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엑소더스라는 내용입니다. 이 엑소더스가 뭐 대규모로 이동한다, 탈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요즘 서학개미들이 뭐 비트코인도 워낙 핫하고 지금 마침 또 크립토 위크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 쪽으로 이제 막 몰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서학개미들의 그 상반기 순매수 주식 뭐 탑 20이라고 할까요? 네. 탑 20의 경우에는 이게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가 상반기다 보니까 네.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1위입니다. 그쵸. 테슬라가 3조 뭐 거의 1,613억 정도니까요. 1위고요. 그러니까 이 랭킹 20위 중에서 그 ETF나 또는 해외 ADR 같은 걸 제외한다고 하면 네. 이제 이 상반기 중에는 서클이 2위였어요. 근데 8,189억 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알파벳,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에 템파스 AI, 그다음에 이제 그 랭킹이 넘어가죠. 지금 10위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11위부터 20위권을 보면 이제 템파스 AI가 있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 애플, 코인베이스 뭐 이런 순으로 되고 있는데 맨 20위권에 이제 샤오미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실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 보니까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배팅을 해서 수익률을 높여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상반기 말고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을 놓고 보면 네. 서클이 8,765억 원으로 1위예요. 1위요. 네, 그리고 2위가 테슬라인데 3,74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네, 2배가 넘는 거예요. 테슬라의 그 순매수 금액의 2배가 넘는 네. 금액이 서클로 쏠렸다는 거죠. 그다음에 3위가 코인베이스, 4위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주도하는 거는 역시 강력한 개인 투자자들, 물론 기관들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지금 코인이 얼마나 핫한가를 아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뭐 최근에 지금 크립토 위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3가지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3가지 법안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과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안,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먼저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아마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규제 범위를 설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이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발행을 제한하는 안티 CBDC 법안이라고 하죠. 네.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그 시장의 관심이 온통 다 이 코인 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 상장 기업이 이제 서클이 유일한 기업인데 앞으로 서클의 성공을 이제 본 다른 기업들이 너도 나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도 나도 뛰어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업종입니다. 최근 한 달간 놀라운 게 순위권 상위, 순매수 순위권 상위에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좀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비트코인 자체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미래도 좀 탄탄해 보여요. 이렇게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3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제도화가 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뛰어드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 암호화폐를 이제 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암호화폐가 우리가 쓰는 통용화폐랑 같이 쓰는 시대가 정말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한번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물가지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게요. 국제금리가 어제 좀 눈에 띄었는데 뭐 파월 해임설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요동치긴 했지만 그거 네. 말고 CPI와 PPI 발표 후에 네. 5% 넘게 30년물이 올랐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저는 10년물 국채금리를 주로 보는데 네. 이제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최대 뭐 5.023%까지 올랐다. 지난달 초 이후에 처음 5% 넘어섰다. 그다음에 뭐 배런스 같은 경우는 지난 15년 동안 30년 만기 금리가 연 5% 위로 치솟은 게 15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반응을 보였었죠. 그렇죠. 흔한 일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CPI 경우는 상당히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 CPI가 지금 아무래도 보면 그 인플레나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할 수 있고 네.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그 관세를 초기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파월 해임설까지 얹혀지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PPI가 발표되고 나서 PPI는 예상보다 하회된 걸로 나타나니까 이제 3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폭이 지금 너무 크지는 않은데요. 0.02% 정도로 낙폭이 내리고 컸다가 다시 또 하락폭을 축소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관세하고 이제 그 물가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PI와 PPI 사실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둘 다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도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뭐 이제 관세 영향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도 있는 한편 누구는 네. 또 괜찮다 이제 금리 내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조금 전에 관세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세 8월 1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트럼프 또 타코가 이어질지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150개국에 대해서 10%에서 15% 관세를 통보하겠다.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원래 32%였는데 19%로 낮춘 게 이게 시장의 선례로 남은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8월 1일부터 그동안은 상호관세 얘기를 했었는데 새롭게 의약품 반도체까지 품목관세까지도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별로 상호관세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50일 내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100%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100%. 브라질은 이제 50%, 네. 그다음에 캐나다 35%, EU가 이제 30%, 한국과 일본이 25% 이렇게 돼 있죠. 베트남도 지금 20%인데 베트남도 이거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19% 내렸는데 이게 어떻게 내린 거냐 하고 봤더니 우리가 왜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가 만약에 물건을 판다고 하면 이런 거죠. A만 사서는 안 되고 B, C, D까지 다 산다면 내가 깎아주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드는 안 된다, 현금으로 내야 된다 이런 식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환불이나 뭐 이게 취소는 안 된다 이런 식까지 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네, 강매에다가 관세 협박까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관세가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미국 에너지와 농산물 같은 경우에 190억 달러 정도 구매를 한다는 거고요. 보잉 항공기도 50대를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됐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하는 걸로 하니까 이게 상당히 불공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세 협상을 할 때 중요한 변수가 농산물 시장 개방이 될 걸로 네. 저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인하됐다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니었네요. 그 안에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붙었다 보니까 앞으로 관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또 크립토 위크 그리고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네. 이 순매수 1위 종목, 최근 한 달간 핫했던 서클 관련해서 조금만 투자 전략 짚어주시죠. 네네. 서클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이제 붐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고, 미국 달러화의 교환 가치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까지도 지금 크립토 패권까지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서 달러 가치도 높이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했던 건데, 지금 공모가가 31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주가가 298달러니까 10배라고 할까요? 지금 단기간에 10배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어젠가요? 19% 오르고 오늘은 약간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시장에 뛰어드는 게 은행권 포함해서 금융권도 있지만 네. 빅테크들도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제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동안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살려면 서클밖에 없다라는 희소성은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희소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네.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12만 3천 달러를 찍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 위크가 지나고 나면 단기간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유념하셔야겠고요. 코인베이스도 좀 궁금한데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나 이 로빈훗 같은 경우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USDC 발행 파트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여기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코인베이스나 로빈훗 같은 경우로 한번 해보시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한 절반 정도 하시고 네.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3가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